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넘은 부부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점점 대화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부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밥 먹을 때도 거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실까지 따로 쓰게 되죠. 이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마이너스 대화의 질적 변화. 결혼 초기와 중년의 대화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신혼 시절 부부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거의 모든 주제가 감정 중심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오늘 하루 어땠어? 미래에 뭐 하고 싶어? 같은 질문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밥은 먹었어? 아이 학원비 계좌에 입금했어? 보일러 언제 점검하지? 이런 식의 실무적, 관리적 대화만 남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감정적 대화에서 기능적 대화로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루틴화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뭘 생각할지, 남편이 뭘 원할지 이미 다 안다고 느끼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의도적인 대화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측 불가능성의 감소입니다. 신혼부부는 아직 서로를 완전히 모르니까 매일이 새롭고 궁금합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 지내면 상대방의 일상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아, 남편은 퇴근하면 항상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본다. 아내는 항상 목요일에 언니들 만난다 같은 식으로요. 예측 가능한 것들은 대화의 소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생리적 원인 마이너스 호르몬과 뇌의 변화. 흥미로운 사실은 대화의 감소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와 신체의 호르몬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 초기 부부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흥분, 기대감, 보상감을 만드는 화학물질입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항상 설레고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뇌가 익숙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이 부부의 뇌를 촬영해본 결과 결혼 기간이 길수록 파트너를 볼 때 뇌의 반응이 약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반복되는 자극에 점점 덜 반응하는 것처럼요. 여기에 더해 중년이 되면서 호르몬의 질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여성은 폐경을 앞두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 변화뿐 아니라 심리 상태, 수면, 심지어 성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에너지 수준과 관심사의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것이 어쩌면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요인 마이너스 기대와 현실의 괴리. 많은 중년 부부들은 현재의 파트너와 예상했던 파트너가 다르다는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상화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이상화합니다. 결혼 후 겪게 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루하고 흔하고 때론 실망스럽습니다. 아내를 보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남편도 아내를 보며 왜 예전처럼 예뻐 보이지 않지? 라고 느껴집니다. 외모뿐 아니라 성격, 생각, 가치관까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실망감이 생기면 상대방과의 깊은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할수록 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까봐, 그리고 그 차이점들이 더 견고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역할 분담입니다. 남편은 일하는 기계, 아내는 살림하는 기계로 정체성이 좁혀지면서 인간으로서의 개별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화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죠. 사회적 압박과 피로. 중년 부부들이 겪는 또 다른 큰 요인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무게입니다.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직업 유지, 경제적 안정성 확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부부의 에너지는 점점 자녀에게 집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 되죠. 게다가 부모님 건강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누군가는 병원에 가야 하고 누군가는 간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부 관계라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휴가 중에도 업무 연락이 오고 저녁에 집에 가서도 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사치가 됩니다. 차라리 침묵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신체적 거리감 마이너스 각방 문화의 시작. 대화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신체적 접촉도 줄어듭니다. 손을 잡거나 안거나 뽀뽀하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특히 성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죠. 이것이 각방을 쓰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자라면서 한 침실이 좁으니까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해도 각방 생활은 계속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각방 생활이 시작되면 부부 관계는 더욱 멀어집니다. 침실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잠들기 전과 깨어난 직후는 인간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방어 기제가 내려가 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죠. 이 시간에 파트너와 신체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각방에 살면 이런 순간들이 사라집니다. 결국 부부는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되어버립니다. 감정 회피와 방어 기제. 대화가 없어지는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방어 기제입니다. 부부 사이에 쌓인 작은 불만, 상처, 실망감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항상 자신을 부족한 사람처럼 다룬다고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면 싸움이 될 것 같고 싸우면 더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회피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화상을 입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계속되면서 작은 불만이 큰 분노로 변합니다. 많은 부부들은 이 악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싸울까봐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더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더욱 말할 용기가 없어집니다. 문화적 배경 마이너스 한국 가정의 특수성. 한국 사회에서 이 현상이 특히 심한 이유도 있습니다. 전통적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친밀하면 예의를 잃는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해도 그것을 표현하는 데 서툽니다. 또한 일의 문화가 강합니다. 남편은 직장의 일을 가정에 가져오고 아내는 가정관리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일상이 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정적 교감을 나눌 시간과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더불어 한국 가정의 자녀 중심 문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성공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서 부부 관계는 자동으로 후순위가 됩니다. 부정적 결과와 신호들. 대화 없는 부부 생활이 계속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감정적 단절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알 수 없죠. 결국 당신은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기분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신체 건강의 악화입니다. 신체 접촉이 줄어들고 대화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는 느낌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이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 불안증을 경험합니다. 네 번째는 외도나 별거의 증가입니다. 집에서 감정적 충족을 얻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희망의 신호 마이너스 극복은 가능한가? 여기까지 들으면서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다 이미 늦었나?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극복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일 15분씩 의도적인 대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신체적 접촉을 늘리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세요. 이런 작은 접촉들이 호르몬 변화를 유도합니다. 세 번째, 공동의 관심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를 함께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처럼요. 네 번째, 필요하면 부부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중년 부부가 대화를 잃고 각방을 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호르몬의 변화, 사회적 압박, 일의 피로 속에서도 부부 관계를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고 신체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밤이 시작입니다. 배우자에게 요즘 우리 대화 좀 줄었던 것 같은데 함께 시간을 가져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